지혜로운 카티아. 옛날 옛적 러시아의 한 마을에 형제가 살았어요. 형은 부자였고 동생은 가난했죠. 이 마을 사람들은 다들 말을 길러서 먹고 살았어요. 형 드미트리는 말 다루는 솜씨가 좋아서 부자가 되었고, 형은 가난한 동생 이반에게 암말을 한 마리 선물했답니다. 하루는 형제가 시장에 가려고 함께 길을 나섰어요. 형 드미트리는 훌륭한 희색 수말을 탔고, 동생 이반은 형이 준 작은 갈색 암말을 타고 갔죠. 길을 가다가 어느덧 밤이 되었어요. 형제는 빈 오두막집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죠. 말은 집 밖에 단단히 메어두었고 집 안에 마른 풀더미가 있어서 형제는 편안하게 단잠을 잘 수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형제는 하품을 하며 어기적 어기적 오두막집에서 걸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말이 세 마리로 불어내는 게 아니겠어요. 귀여운 얼룩배기 망아지가 갈색 앞말에 젖을 빨고 있었어요. 저 망아지는 내 거다. 욕심 많은 형 드미트리가 소리쳤어요. 이반은 형이랑 싸우고 싶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망아지를 낳은 건 제 한 말이니까 망아지도 제 것 아닌가요? 이반이 말했어요. 터무니없는 소리. 망아지 아비는 내 수말이다. 게다가 나는 너에게 암말을 주었지. 망아지까지 주겠다고는 안 했어. 형 드미트리가 쏘아붙였어요. 형제는 시장에 가려던 일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서로를 노려보았어요. 이 문제는 딱 부러지게 매듭지어야겠다. 읍내 재판관들에게 가서 누가 옳고 그른지 가려달라고 말하자. 형 드미트리가 말했어요. 형제는 말을 타고 읍내로 갔어요. 다리에 힘이 없는 어린 망아지는 부지런히 뒤따라왔죠. 마침 시장 한복판에 있는 광장에서 젊은 황제가 재판을 열고 있었어요. 그날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죠. 1년에 한 번 황제가 직접 나와 재판관들을 대신 백성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그런 날이었거든요. 황제는 재치도 있고 총명한 사람이었어요. 조금 엉뚱한 면이 있기는 했지만요. 형제가 앞으로 나아가자 황제는 입을 실룩실룩거렸답니다. 재미있는 사건을 맡아드렸을 때 나타나는 황제의 버릇이었죠. 황제는 망아지 주인이 형 드미트리가 아니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어요. 그러나 수수께끼를 무척 좋아하는 황제는 형제에게 장난을 치기로 했답니다. 나는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을 못하겠구나. 대신 수수께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너희 둘 가운데 내가 내는 수수께끼를 푸는 사람에게 망아지를 주겠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과 가장 뚱뚱한 것과 가장 부드러운 것과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일주일 안에 답을 찾아서 다시 내게 오거라. 황제가 말했어요. 수수께끼를 듣고 형제는 머리를 끄적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형 드미트리는 이웃집 부인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아주 쉽군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건 제 남편의 갈색 앞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뚱뚱한 건 틀림없이 우리 돼지일걸요? 2년 동안 잘 먹였더니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할 만큼 뚱뚱해졌거든요. 그리고 가장 부드러운 건 아마 제가 오리털로 만든 누비 이불일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야 더 말할 것도 없이 제 귀여운 손자지요. 이웃집 부인은 거침없이 말했어요. 동생 이반도 어린 딸이 기다리는 집으로 갔어요. 이반의 딸 카티아는 이제 겨우 7살이었죠. 카티아는 귀여운 망아지를 보고 무척이나 기뻐했답니다. 귀엽긴 하지만 황제가 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망아지를 기를 수 없단다. 이반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카티아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 때문인지 또래 아이들과 달리 생각이 무척이나 깊었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건 넓은 초원 위로 몰아치는 바람이에요. 가장 뚱뚱한 건 땅이고요. 땅은 그 위에 사는 모든 사람의 동물에게 먹을 것을 주잖아요. 가장 부드러운 건 자식의 입맞춤이에요. 자, 느껴보세요. 아버지, 부드럽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건 정직이에요.
카티아가 말했어요. 형제는 궁궐로 가서 준비해온 답을 말했어요. 황제는 형 드미트리의 말을 듣고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특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이웃집 부인의 손자라는 말에는 배꼽을 잡고 웃었죠. 그러나 동생 이반의 답을 듣고 나서는 황제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특히 정직이 가장 소중하다는 말을 듣고는 고개를 크게 끄덕거렸어요. 자신이 형제에게 정직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너에게 답을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 제 어린 딸 카티아입니다, 폐하. 참으로 지혜로운 아이구나. 너에게 망아지와 은하 100냥을 주겠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일주일 안에 내 딸을 궁궐로 데려와야 한다. 이반은 카티아만 데려오면 된다는 말에 마음이 놓였죠. 하지만 황제에게 감사의 절을 올리려는 그 순간 황제가 엄하게 일렀어요. 잠깐! 카티아는 말을 타고 와도 안 되고 걸어와도 안 된다. 벌거벗어도 안 되고 옷을 입어서도 안 된다. 선물을 가져와도 안 되고 빈손으로 와도 안 된다. 카티아가 이 모든 것을 다 지키면 망아지와 돈은 네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라도 어기면 네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집에 돌아온 이반은 깊은 시름에 잠겼어요. 당장이라도 망아지를 포기하고 싶었죠. 자신의 목이 달아난다면 딸에게 망아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카티아는 황제가 괜한 으름장을 놓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목숨이 걸린 일인데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죠. 산토끼 한 마리와 자곳새 한 마리만 구해주세요. 둘 다 꼭 살아있는 것이어야 해요. 그리고 그물도 가져와 주세요. 카티아가 말했어요. 일주일이 다 돼갈 무렵 카티아는 산토끼를 타고 황제가 있는 궁궐로 갔어요. 몸에는 그물을 걸치고 손에는 자고새를 들고 말이에요. 산토끼를 탔으니 말을 탄 것도 아니고 걸어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또 몸에는 그물을 걸쳤으니 발가벗은 것도 아니고 옷을 입은 것도 아니었죠. 황제는 속으로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죠. 그게 나에게 줄 선물이냐? 황제가 자고새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받으세요. 카티아는 이렇게 말하고는 자고새를 놓아주었어요. 그러자 자고새는 냉큼 하늘로 날아가 버렸어요. 결국 선물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빈손으로 온 것도 아니었죠. 황제는 똑똑한 시골 아이에게 호기심이 생겼어요. 너와 네 아버지는 무얼 먹고 사느냐? 황제가 물었어요. 아버지가 강가에서 잡아오시는 이런 산토끼랑 제가 걸치고 있는 이 그물로 나무에서 잡아오시는 물고기를 먹고 살아요. 카티아가 대답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어떻게 강에서 산토끼를 잡고 나무에서 물고기를 잡는단 말이냐? 황제는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되물었어요. 폐하께서 망아지를 낳는 수마를 찾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인걸요? 카티아가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였지요. 황제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이렇게 지혜로운 아이는 처음이구나. 그제야 다른 사람들도 황제를 따라 마음껏 웃었답니다. 마침내 동생 이반이 망아지와 은화 백냥을 갖게 되었어요. 이반은 이제 형 드미트리만큼이나 부자가 되었어요. 카티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카티아는 황제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어요. 그리고 어엿한 처녀가 되어 황제와 결혼했어요. 황제의 짝이 될 만큼 지혜로운 여자는 카티아밖에 없었으니까요. 자, 친구들, 지혜로운 카티아 잘 들었나요? 퀴즈를 내줄 테니 부모님이나 선생님, 주변 사람들과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봐요. 첫 번째, 지혜로운 카티아에서 형제는 무엇 때문에 싸웠을까요? 두 번째, 지혜로운 카티아에서 형이 타고 다니는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세 번째, 지혜로운 카티아에서 황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모두 같이 힘을 내서 풀어보아요.
그럼 안녕.